제가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에게 상안검수를 포함해서 여러 시술과 수술들을 해드렸었는데요. 항상 어머니에게 시술이나 수술을 해드릴 때는 참 고민과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머님 나이대는 노화가 진행되어서 아무래도 젊은 분들하고는 얼굴 구조부터 시작해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같은 성형 수술이라도 젊었을 때 받는 것과는 위험도나 결과면에서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중년 성형은 젊은 분의 성형과는 다른 관점에서 신중히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에게 절대 해드릴 수 없는 수술들에 대해서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구독은 하셨나요? 첫 번째는 윤곽수술입니다. 광대뼈나 하악골이 커서 얼굴이 넙대대해 보이는 경우에 얼굴 크기를 줄이고 갸름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인데요. 일단 어머님들 나이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서 출혈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위험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추천드리기가 어렵고요. 수술 후 회복도 젊은 분들에 비해서 느리기 때문에 잘랐던 뼈가 잘 안 붙을 수도 있거든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노화가 되면 얼굴 뼈 자체가 흡수가 되어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미 젊은 시절에 비해 작아진 뼈로 인해서 피부와 연부 조직들을 잡아줄 지지 기반이 부족해지고 처짐이 심해지게 돼요. 이렇게 가뜩이나 작아진 뼈를 더 자르고 밀어넣게 되면은 처짐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넙대대한 광대와 사각턱으로 아무리 고민을 하신다고 해도 윤곽수술은 절대 권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흡입 수술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라고 자꾸 아랫배가 나오잖아요. 저도 지금 상당한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마르셨던 분들도 임신했을 때 쪘던 살이 그대로 남아서 출산 후에도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런 경우 지방흡입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술도 나이가 좀 있으신 어머님에게는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안전성 문제를 절대 간과할 수 없는데요. 과도한 지방 제거로 인해 체내 체액 균형이 깨져서 탈수나 저혈량 쇼크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젊은 사람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술인데 나이가 있으시면 당연히 그 위험은 더 높겠죠. 또 어머님 나이시면 오랫동안 살집이 있던 상태가 지속되어서 피부가 이미 많이 늘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방을 흡입하더라도 노화로 인해 탄력을 잃고 늘어진 피부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축 늘어진 피부 거죽이 오히려 보기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흡입 수술보다는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것이 수술의 위험에서도 자유롭고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식단 조절이 너무 힘들면 요즘은 위고비 같은 식욕 억제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꼬리 수술입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수술은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이유로 많은 분이 고민하시죠. 그렇지만 수술로 입꼬리를 올리게 되면 웃지 않아도 웃는 표정처럼 항상 올라간 입꼬리를 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할 수 있어요. 어머니 연세에는 사실 너무 티나는 성형은 부끄럽기도 하고 남사스럽기도 하잖아요.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게 중년 성형의 핵심인데 입꼬리 수술은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입꼬리 부위가 말을 하거나 웃고 식사를 할 때 정말 많이 움직이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흉터는 절개 후 봉합을 아무리 촘촘하고 세밀하게 하더라도 봉합 부위가 자꾸 움직이고 당겨지고 하면은 더 심하게 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입꼬리 부위는 애초에 태생적으로 흉터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위예요. 따라서 저희 어머님께서 입꼬리 수술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녹지 않는 필러를 주입하거나 녹지 않는 실로 실 리프팅을 하는 것은 반대할 것 같습니다. 녹지 않는 물질에 대한 어떤 장점에 꽂혀 있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유지 기간의 문제 때문인데요. 생각하시기에는 필러나 실이 녹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예쁘게 채워져 있거나 녹지 않는 실로 당겨 놓은 게 영구적으로 계속 팽팽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필러의 경우에는요, 처음 시술 시 꺼짐이 있는 곳에 정확하게 적절한 양을 넣어서 꺼짐이 잘 해결되고 모양이 좋다 하더라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요, 사람은 노화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5년, 10년이 지나면서 처짐과 꺼짐으로 얼굴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녹지 않는 필러를 넣었던 부위가 오히려 과하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형태로 변화한다든지 하는 양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노화로 인해서 나머지 부위의 볼륨은 줄었는데
녹지 않는 필러만 남아있으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넣었던 필러가 오랜 시간이 흐르며 이동할 수도 있죠. 애초에 녹는 필러를 넣었다면 수년 안에 녹아서 흡수가 되든지, 녹지 않는 일부가 남더라도 필러 녹이는 주사액으로 녹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녹지 않는 필러를 넣으면 째서 긁어내지 않으면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녹지 않는 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녹지 않지만 실로 당겨 놓은 피부와 살은 다시 늘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녹는 실을 넣는다고 절대 실 리프팅 효과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넣어둔 안 녹는 실에 염증이라도 생기면 실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막에서 바늘 찾기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안전한 녹는 실로 리프팅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리프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번째는 뒤밑트임입니다. 간혹 중년 눈 성형을 상담하러 오셔서 뒤트임, 밑트임을 하고 싶다고 하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말씀을 조금 나눠보면, 젊었을 때부터 눈이 작아서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내가 한 번은 큰 눈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심정적으로는 너무나 공감이 되고요.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 어머니라면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눈 밑은 하안검 인대라고 인대가 안과 골에 딱 붙어서 해먹처럼 눈밑 구조를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밑트임 수술을 하려면 이 하안검 인대의 바깥쪽을 끊어서 약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술 후 눈을 감는 힘이 약해진다든지 눈 밑에 처짐과 노화가 상대적으로 빨라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머님들 나이 때는 이미 노화로 인해 하안검 인대와 눈을 감는 근육의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중년의 하안검 상태에서 뒤트임, 밑트임 수술을 하게 되면 더욱더 눈 밑의 힘이 떨어지면서 눈밑 주름이 심해진다든지 지방 주머니가 불룩해진다든지 하는 변화가 더욱더 빨리 오게 됩니다. 또 추후에 하안검 수술을 받을 때 눈밑 인대의 힘이 부족해서 안검 외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중년분들에게 뒤밑트임 수술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해서 절대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에게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성형외과 수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형주치 닥터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